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해외 시장 정보 취득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자, 이제 해외 시장 정보를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외 시장 정보를 취득할 것인가, 그죠? 보면 이제 일단 이제 첫째는 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죠. 그 외부 기관에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또는 국내 사설 전문 조사업체, 해외 사설 전문 조사업체, 이제 이러한 것들에 의존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광고가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공개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그죠?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지에 직접 가서 정보를 갖다가 모으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기관에는 외국 기관들, 외국에 또 보면은 무역과 관련된 이런 기관들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뭐,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든지 뭐 이러한, 그죠? 뭐 외무부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같이 보면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사설 전문 조사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해외에는 있는 사설 전문 조사업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은 단계별로 그 대상 기업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주고 또 마켓 조사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 공공기관이나 뭐 단체를 대표적으로 이제 코트라 같은데 그런데 해외시장 정보 취득을 의뢰를 하면은 일정한 금액을 내고 뭐 프리로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이제 조사를 의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이렇게 스타트업 하거나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좀 아깝게 이렇게 생각하고, 좀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뚫어서 할 것인가라고 막상 얘기를 한다면은 좀 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를 갖다가 시작하고 시장을 개척하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주저없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뒤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 가면 나오니까요. 그래서 코트라 이게 나오네, 안 그래도 그러죠? 그래서 뭐 굿모닝 코트라라든지 코티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그죠?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고, 이제 이것도 사실은 현지에 있는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 같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직접 시장에 가서 비전문적인 입장에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지금 이 시장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전체적인 시장 조사. 그게 첫 번째가 되겠죠. 전체적인 시장 조사에서는 뭐 주로 이 시장이 어떤 정도의 어떤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매력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주된 어떤 트렌드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유통의 경로는 또 뭐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상행의 어떤 그런 그 특성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또 이러한 그 정부의 어떤 파리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 시장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그 정보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들이 그들이 직업이죠.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보통 새롭게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코트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시장조사, 해외지사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그런 사업들은 이제 일정한 이제 비용을 청구를 하는데요. 비용을 청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선 막무가내 가가지고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여러가지 드는 경비에 비하면 굉장히 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사람이 움직일 때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기존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핸들링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죠.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처음에 엔트런트 할 때는 이런 전문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떤 이런 조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움직여서 가면 이것저것 다 합하면 그 비용이 오히려 훨씬 더 초과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보통 보면 이런 기본적인 해외 시장 뉴스를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뉴스들은 그냥 우리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시장 뉴스를 보지 않고, 자기 품목에만 딱 국한된 그거에만 관심을 딱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참, 조금, 포인트를 잘못 못 잡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인 시장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부분적인 시장에서의 어떤 전략 같은 게 나오거든요. 아무리 부분적인 시장에 자기가 타겟을 맞추고 하더라도 전체의 어떤 흐름이 아니다. 향후에 10년간, 5년간, 밖에 이곳에서 사업이 안 될 거다고 생각하면 그게 투자가 안 되는 거죠.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을 보면은 지금 당장 자기들 이제 마켓에 있는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적인 시장 뉴스를 알아야 된다.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개방적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좀 더 보호무역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규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 더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체 시장의 파르시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당장 저기 손님 있다, 저 사람 필요하다 해서 막 거기 투자하고 이렇게 한다면 불과 이게 1, 2년 못 가가지고 급변해버리는, 이제 급변한다는 건 자기 입장에서 급변하는 거고, 사실 시장의 흐름을 읽었다라면 벌써 그것은 대비할 수 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꼭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전술들, 개별적인 전술들이 나와야 되지, 어떤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전술이 나온다면은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큰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된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한 그런 업그레이드와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 개별적으로 한번 볼까요? 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럼 공개 정보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수출, 아까처럼 유관기관들의 홈페이지죠. 아까 같이 코트라나 무역협회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뉴스레터 및 간행물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간무역이라는 이런 이제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섬유산업협회, 그죠? 이런 데도 이제 부분적으로
결국은 이제 그 시장 정보에 대해서 이제 이런 데는 한국섬유산업협회는 이제 요 업종 관련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또 이야기를 하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외국기관 관련 사이트는 여러분들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대사관이라든지 무역및투자진흥기관, 코트라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외국에도 다 상공회의소, 챔버 오브 비즈니스 다 있습니다. 협회 등, 그래 각종 이제 협회 등. 근데 가면은 동향이 싹 나오죠, 그죠? 동향도 나오고 통계도 나오고, 그죠? 그런 데이터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원하는 사이트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외국어 해독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일부 후진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그죠? 업데이트가 더딜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그래도 이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외국 대사관 무역,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상공회의소, 투자진흥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협회들이 있고요. 뭐 여러가지 아까 섬유가 있다, 섬유협회, 숙박협회, 뭐 여러가지 뭐 다 있죠, 그죠? 여러가지 그 상품에 대한 협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가능하고요. 있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외국 관련 사이트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어 부분이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어가 해독이 가능하면은 뭐 계속 찾다 보면은 얼마든지 많은 어떤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하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근데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는 찾기가 힘들죠. 그럼 기업에 대한 정보는 이제 그 정보의 그 이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전문기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리포트를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잘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기업이 뭐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들 정도는 가능하죠. 그죠? 그것은 이제 좀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레터 발행처 및 구독 방법을 보면요. 코트라는 해외시장 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가 클릭이 되나? 되면은 이제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가서 보면 됩니다. 한번 인터넷 서버를 연결할 수 없다.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라고 찾으면은 이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들어가서 우리 걸로 또 이렇게 만약에 이 웹사이트가 웹사이트인데요. 뭐 웹사이트가 아니다 하면 이제 우리 걸로 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로 쳐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구글 같은 데서. 자, 그래서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 가면 한국무역협회에 가도 되죠. 무역협회 홈페이지, 그죠? 가서 뉴스하고 굿모닝 보면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또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가서 이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어떤 여기 가면은 또 여기에서도 이제 또 정보광장 뉴스레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아주 중요하죠, 그죠?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무역통계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지원 무역통계 뉴스, 그죠? 뉴스레터, 그죠? 여기에 가면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 대외경제연구원에 가도 됩니다. 그래서 대외경제연구원에 가서 뉴스레터, 그죠? 그 다음에 EC21 여기에 가도 이제 되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브라우징을 많이 해보세요. 브라우징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정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하나의 보물단지가 나올 겁니다. 자기 어떤 품목에 맞는 것을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에 찾아가서 자기의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그죠? 딱딱딱 모아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도 가야 됩니다.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 그러면 뭐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각 시 같은 것은 뭐 부산시 같은 걸 예를 들면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에 들어가면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가서 경제 뉴스레터가 있고,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어떤 그 시청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러한 것들이 뉴스레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한국기계산업진흥원, 그죠? 섬유산업협회, 뭐 이런 데 들어가도 모두 동양 통상정보, 뉴스레터, 뉴스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업데이트 되어 있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들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조사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 정보라든지, 이러한 이제 조금 세밀한 정보는 또 이런 데서는, 제너럴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파악이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직접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이제 정보 수요자가 직접 해당 국가를 방문해서 바이어, 도매상, 유통업체 및 관련 기관 접촉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수집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개별 세일즈 출장을 하거나 또는 무역사절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무역사절단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를 돕니다. 그래서 동남아 같은 데는 한 5개국, 6개국을 돌면서 이거는 이제 각국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코트라가 이제 보통 각 시하고 이게 이제 협약을 해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 지원자 중에서 이제 적절한 산업군에 편성시켜 가지고 다시 뽑습니다. 그죠? 뽑고 이제 무역사절단으로 가면은 일단 비용이 절반 정도가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 끼워 가지고 이제 사절단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바이어들하고 같이 이제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들하고 상담회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수출 상담회도 마찬가지죠. 무역 사절단, 수출 상담회 뭐 거의 뭐 비슷한 어떤 목적이고 비슷한 용도입니다. 자, 그렇게 가서 바이어하고 상담을 하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그 코트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수출 그 지사화 산업 같은 거, 하면은 코트라 사무실을 이용해서 코트라에서 상담할 그럴 이제 그 바이어들을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놓으면 특정 일에 가가지고 그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수출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죠. 근데 이제 비용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어프로치가 가장 효율적인가,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그래서 심도 있고 다양한 해외 시장 정보를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 전시회다. 해외 전시회 가면은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상담이 가능하면은 이제 해외 전시회를 우리가 가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나와 비슷한 해외 전시회는 어떤 해외 전시입니까? 같은 이제 업종의 어떤 해외 전시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보통 이제 해외 전시회에 나오는 업종들이 보면 조금 리딩하는 업종들이 나오죠. 그죠? 리딩하는 회사들이. 그러면 거기 가서 좋은 점이 뭐냐면 어쨌든 이제 그들이 커스터머니까요. 해외 전시회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최신 정보, 그 다음에 상대방 기기들의 어떤 기기나 상품들의 어떤 정보를 아주 그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이런 걸 그 회사를 방문해서 한다면 조금 이제 제한적이겠지만 상담회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홍보하고 팔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이제 자신이
습득할 수 있는, 즉 물어보고 싶은 것, 즉 알고 싶은 것을 최대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가 우리 상품이 이 세계적인 이러한 이제 부분들에서 차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좀 더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경쟁자라 해가지고 무조건 다 우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부분에 따라서는 협조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물건을 사가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그들이 물건을 사와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해외 전시회 가면은,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죠?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카탈로그 같은 것도 많이 습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우리가 해외 전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유압이라든지 뭐 펌프라든지 뭐 냉동기기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CNC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것이든 자기 어떤 상품에 맞는 이제 같은 비슷한 동종의 어떤 그런 전시에 간다면 굉장히 이제 그러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좋겠죠. 뭐 또 최근에 보면 또 이렇게 건축 박람회 같은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최신의 어떤 공법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개발한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든 회사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이제 쉽게 또 습득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이점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심도 있고 다양한 해외 시장 정보를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은 해외 전시회다. 그리고 해외 전시회라는 것도 일단 준비 없이 막 나가버리면은 그게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것에 그 비중을 둬야 될지, 어떤 데 시간을 좀 더 할애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하고 또 가장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거고 자기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공한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하고 있는 거라든지 자기 친척, 자기 친구 뭐 이렇게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쉽게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니면 이제 좀 특이한 거라면은 그 특이한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죠?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전시회 가는데 어떤 기업이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이 리딩하더라.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이번 전시회에 나오는가 보는 거죠. 그럼 그 기업들이 나오는 전시회가 있다면 거기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한 몇 개의 기업들, 자기가 미리 조사해놓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상품을 직접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을 찾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상품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직원이 나와가지고, 설명해주고, 이런 기회가 드물죠. 그죠? 좀 힘들죠. 그렇게, 어떤 그런 기회를 갖기가. 그래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상품 전시회를 통해갖고, 이제 간다면은, 굉장히 이제 뭡니까? 해전시회를 통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아주 쉽고 적법하게 그죠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경우도 무턱대고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본다고 해서 아이템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아이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정보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회 같은 데 돈이 듭니다. 물론. 이 전시회 갈 때 전시회만 보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시회 가면은 전시회 가서 그 전시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내가 미리 공부를 하고 갔다. 뭐 ABCD라는 업체가 있더라. 그러면 ABC 업체 돌아보고 그 ABCD 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어디에 가면은 요 정보를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지 대리점에 대한 정보도 알아놓고요. 아니면 또 본사 직원이 왔을 때 그럼 요 전시회를 끝나고 나서 내가 본사로 찾아갈 테니까 좀 더 저하고 상담을 조금 해주실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플랜을 갖다 유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갔다면은 그 지역에 이제 그 관련 업체들 그죠? 업체들을 어떤 뭐 대리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관련 업체들을 방문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런 이제 그 경비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플랜을 짜는 것이 좋죠. 뭐 가서 전시회는 달랑 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너무 조금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보통 이제 전시회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은, 직접 전시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직접 전시에 참여하면은, 이것도 이제, 직접 전시에 참여를 하면은, 거기 고객들이 오게 되겠죠. 고객들의 니즈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와서 보고, 고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이거는 뭐 이런데 저쪽 집은 저렇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저쪽 집은 이런 부분이 없네요. 이쪽 집은 이런 부분 장점이네요. 또는 단점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정보를 갖다가 아주 소중하게 커렉션 해가지고 다음 상품 개발에 반영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용이 발생하는 이러한 그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장 효율이라는 것은 비용 대비 어떤 생산성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 트렌드와 신시장 정보를, 신상품은 반드시 해외 그 전시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상품은 프로모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들어간 R&D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상품 나왔다 해가지고 뭐 가만히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그 비용을 갖다가 빼내야 되기 때문에 신상품이 나오면 어떤 기업이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신상품이 나왔을 때 신상품 정보를 갖다가 잘 획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가 그 신상품을 개발한 기업이 적극적인 마케팅은 항상 그 노멀하기 때문에 쉽게 또 그 정보도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응대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보다 더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사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파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설명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부대 행사에 참가해야 됩니다. 뭐 어쨌건 가가지고 요거 뭐 해외 전시회 좀 보고 여행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여행은 별도로 자기 휴가 때 가야죠. 그죠?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기 기업을 한 사람은 더욱더 생사가 걸려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기업에서 월급을 타는 그런 입장이라도 밥값을 해야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오너라든지 기업은 사실은 그 소중한 돈을 들여가지고 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출장을 보내고 하는데, 보통 보면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전시에 좀 참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데 좀 여행 가고 이렇게 투어하고 이런 데 정신을 팔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그 기업 시장 파악이 되기가 힘들다. 그런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대 설명에 참여해갖고 어쨌든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세미나나 설명회를 찾아서 우수 수출품, 그 다음 전시관도 방문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도 가도.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기록하는 거. 그죠? 꼼꼼하게 기록하고 안 하고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의욕에 달려 있습니다. 의욕. 본인의 태도와 의욕. 그죠? 본인의 태도와 의욕이 달려있고, 또한 기업 또한 자기의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결국 의욕이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어떤 성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독려해 줘야 된다. 이런, 그죠? 자.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코트라를 활용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코트라를 이용하면 코트라에 일정한 수수료를 주면은 코트라에서 시장 조사를 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투자 상담을 해도 되고요. 코트라 해외 시장 조사 의뢰도 유료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역 투자 상담은 이제 그 신청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무역투자 상담 가서 온라인 상담, 방문 전화, 간단한 질문은 무역관에 직접 요청.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상담 하죠. 그러면 48시간 내에 이제 무료로 회신합니다.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죠? 그렇게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료는 좀 더 사업 파트너 연결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맞춤형 시장조사,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도, 그죠? 확인해갖고, 한 연간 6개까지는 무료를 해주고요. 자, 원부자재 공급성을 갖다가 조사자, 그죠? 원자재, 부자재, 이렇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대한 원자재가 필요한데,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회사의 원자재를 납품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한 이제 공급성도 조사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대금, 미결제 조사, 그죠? 또 수입상 신용조사, 이런 것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조사 있는데요. 자, 사업 파트너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수수료 30만원입니다. 그죠? 파트너를 2개 이상 사를 발굴해서 지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외 수출업체를 추가 발굴 시에는 건당 5만원을 부과. 5만원, 그냥 해줄 수는 없으니까 5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해외 발굴 수출업체와 거래 교신 밀착 지원을 한다. 한 2개월 정도죠.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이 보인 해외 수입업체를 조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사업 파트너 연결. 이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30만원.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요. 특히 스타트업 하는,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30만원, 여러분들 그냥 하루에 커피 마시는 걸 줄이세요. 그리고 차 몰고 다니는 거, 간단한 데는 그냥 쓸데없이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차 몰고 다닐 거 없습니다. 출장 갈 때만 차 몰고 다니면 되죠. 요즘 차들 보면은 나홀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죠? 나홀로 차량. 특히 러시아 올 때, 미국 같은 데는 나홀로 차량, 러시아 올 때는 뭐냐면 도로 통행서명입니다. 그죠? 나홀로 가면 통행서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드는 돈들, 뭐 때문에 차를 그냥 혼자 타고 다닙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 돼요. 차는 회사에 두고 있다가 뭐 할 때 출장 갈 때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 경비 줄이들죠. 그러면 그거 한 달 뒤면 한 30만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코트라에 지원하세요. 프로그램 지원하세요. 그러면 고객이 하나 생기면 물건을 팔면은 3천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3천만원. 맞죠? 100배를 벌 수 있는데. 30만원을 너무 주저하지 말자. 그 다음에 맞춤형 시장조사. 이거는 뭐냐면 항목당 15만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러니까 또 코트라 무슨, 그거 같네. 요새 홈쇼핑에서 코트라 파는 것 같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춤형 시장조사라는 것이 뭐냐면, 맞춤형, 즉, 그 산업에 맞게 수요 동향, 수입 동향, 수입 관세율, 경쟁 동향, 어떤 경영업체가 되어 있고, 수출 동향, 소매 가격 동향, 유통 구조, 품질 인증 제도 필요하죠. 생산 동향, 기타 동향.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매칭이 잘 돼야 돼요. 매칭. 근데 옛날에는 이 매칭 잘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코트라에서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트라도, 옛날에는 무역론까지 나왔죠. 그죠? 코트라도 무역론까지 나오고 이런 지경이 있었습니다. 가면은 그냥, 저도 그 트레이드 미션을 많이 다녀봤는데,
동남아 지역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변했으니까 여담으로 하면은 트레이드 상담이 합니다. 트레이드 미션 하면 상담이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품목을 가지고 이제 또 합니다.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제조해서 냉동기기를 했는데요. 냉동기기 하면 이제 냉동기기 관련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앉아 있으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상담할 수 있는 현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코트라도 이런 행사들이 매 이제 무역관마다 이제 지역의 각 무역관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뭐 부산에도 있고 코트라 부산 저쪽에 해운대 쪽에 있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뭔가 자기 퍼포먼스를 하고 연중 행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어들 즉 그 상담에 나올 어떤 수입자들을 이렇게 딱 그 뭡니까 뱅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문제은행처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와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와가지고 머니수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앉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예를 들어서 냉동기기를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CNC를 한다고 합시다.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또 선반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 또 뭐 기계는 기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저한테 앉아 있다가는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가 보면 옆에가 또 상담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 사람은 분명히 냉동기기 쪽을 한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선반하고 뭐 다른 관계없는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들이 동남아 같은 데는 뭐 특정한 그게 없어요. 그냥 보통 1인 기업들이 와가지고 어떤 독점 그 상권을 갖다가 그 독점 유통 그러니까 소울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가지려고 이런 한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기업들이 오면 무조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제 옆에 있다가 옆으로 가고 해서 그걸 이제 메뚜기라 그래요. 메뚜기. 그 당시에 이제 자기네들 속으로 뭐 메뚜기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메뚜기들이 왜 생기느냐? 그거는 코트라에서 당시에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거죠. 이 사람이 중복이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이 왜 중복이 되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일단 인원은 채워야 되고 이러고 이제 그 상담회 하러 간 사장들한테 컴플레인은 안 받아야 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난 사람이 옆에 만나도 옆에 사람은 저를 만난지 모르잖아요. 그죠? 유심히 안 보면. 그러니까 뭐 머리만 채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스매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명이 오면은 실질적으로 저와 같은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 아니면 2명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내용도 모르고 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에 이제 5시, 6시 되면 끝납니다. 그죠? 밥 먹고 나면은, 이제 밥 먹고 또 밥은 이제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뭐 이렇게 뭐 코트라나 이런 데서, 또 하고 또 우리 쪽에서 이제 간 사람들이 해가지고 또 서로 좀 제공을 해가지고 밥을 뭐 호텔에서 먹기도 하고 바깥에서 먹기도 하는데 이제 먹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또 놀러 가는 거예요. 술 마시러 가는 거죠. 그 이제 술 마시러 가서 보면은, 이제 엉뚱한 이제 행동들이 나와요. 근데 그 행동들을 누가 주도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간 사람들은,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냐면은, 내가 진짜 하나라도 팔아야 되겠다라는 절박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또 없는 돈도 긁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들 중에. 뭔가 하나 결과를 내야 되겠다는데.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좀 나이가 드신 이런 사장님들이 보면 이제 기업체가 조금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감아보니까 이분들은 뭐, 이건, 해외, 무역 상담회의 수출 상담회가 주 관심사가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같이 그거를 빙자해서 그냥 이렇게 돌면서 그냥 해외여행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밤이 기다리지는 거예요. 낮에는 지겨운 거지, 그냥 상담회 할 때는. 밤 되면 그냥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코트라 직원들도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때 언제든 한 10년 정도 됐나 그때는 코트라 무역론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거를 느꼈죠. 아, 이거 문제가 많구나. 이 코트라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게 결국 나오더라고요. 역시 이제 뭐 문제는 덮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젊고 의욕 있는 사장들은 갔는데 이게 돈 들여갔단 말입니다, 그죠? 돈을 몇백만 들여갔는데 당시에 이거 뭐 성과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술적 상담 실적이라는 게 우스없는 게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상담 실적을 적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적으면 뭐 얼마나 그 예상 실적이죠. 예상 실적 뭐 적으면 그게 뭐 상담 실적이 되는데 근데 그 예상 실적이 뭐 말이 그 사람들이 와 그냥 적는 거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석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수출 상담 실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죠? 10분의 1이 뭡니까? 100분의 1도 사실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컴플레인이 쌓이고 그래서 이 코트라를 뭐 때문에 두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대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코트라가 정신을 차리고 좀 잘했나 봅니다.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코트라하고는 관여를 안 했는데요. 왜냐면 그때 실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트라가 많이 변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코트라가 최근에는 미스매칭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 필요도 없는지 그래 가지고 뭐 밤에는 술이나 마시고 뭐 속된 말로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제밥에 제사보다는 그죠?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요즘은 또 그때하고는 또 달리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겁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찍어가지고 그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데 요즘 젊은 사장들은 뭐 이것저것 안 가리죠. 뭐 바로 그냥 야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냥 내가 왜 참냐. 옛날에는 뭐 좀 그래도 참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또 코트라하고도 일을 또 해야지 조금이라도 또 좀 해외 나가가지고 기회가 있고 또 코트라하고 이제 그게 코트라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일단 절반 정도는 일단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지원 안 받는 품목도 있지만 항목도 있지만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코트라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면은 옛날하고는 틀리게 좀 세세하게 좀 많이 됩니다. 근데 직접 나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사업 파트너 연결한다. 30만원 들죠. 여러분들이 나가면은 한 20배 정도 됩니다. 못해도 600만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 600만원 갖고 안 되죠. 여러분들 먹고 자고 가는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인데요. 동남아 간다고 했을 때는 한 600만원 정도 먹고 자고 뭐 이래 하는데 근데 30만원 정도 주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조금 프로그레스가 되면 지사화 산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사화 산업은 돈을 뭐 한 250만 300만원 정도 이 지사화 산업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로 코트라가 이 회사의 지사처럼 해가지고 이제 해주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어레인지가 되면 가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만나가지고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서 사무실도 나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트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도 또 하이어링을 또 해줍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현지 직원을 갖다가 고용해가지고 그 직원을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다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지시를 내리면 그 직원이 또 이제 이 회사를 대신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시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그 시스템들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해외시장 조사 대행은 어떤 프로그레스냐면은 거트라에서 자, 인터넷 신청하면은 그러면 이제 담당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상담을 해줍니다. 배정이 되면은요, 뭐 비즈니스 노하우라든지 고객 니즈, 품목 파악, 그 다음에 이제 이래 하고 그 무역관에 이제 그걸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해 줍니다. 그죠? 무역관, 각 무역관,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뭐 인도네시아 무역관 인도네시아에, 뭐 필리핀, 뭐 유럽에 다른 데면 유럽 쭉, 미국, 캐나다 쭉쭉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해외 이 무역관에서는 관심 해외 수입 업체를 발굴 여부를 조사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발굴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거 이렇네요. 돈을 돌려줍니다. 아무렇게나 해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돈을 돌려줍니다. 그죠? 자, 그런데 조사 가능하다 싶으면요, 수입업체 관심도 조사 및 발굴을 하는데 한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굴 시 수수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그죠? 발굴 시 건당 5만원을 더 추가하고요.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아주 멋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무역관 및 본사 해외 수입업체 발굴 결과 보고서를 갖다가 송부를 해주고요. 조사된 해외 수입체와의 거래 교신하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해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제 불가능하다고 하면 되냐면, 신청한 물품이 3개월 내에 해당 무역관서에서 조사가 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미리 이제 조사를 한 경우죠. 했는데 이게 이제 벌써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3개월 내에 된 거는,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굴 불가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한 품목이 현재 코트라 지사와 산업을 해당 무역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그죠?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또 발굴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국가의 수출 제한 품목에 속하는 거죠. 그죠? 수출 제한, 수출을 하지 말라는 걸 갖다가 어떤 수출할 수 없는 국가에 하는 거는 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업무가 일시 과부하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와 산업으로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안 해줍니다. 그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사 산업에서 하는데 뭐 때문에 또 발굴해달라는 겁니까? 그죠? 그렇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30만원 주고 5개, 6개 업체를 발굴했다. 뭐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발굴하는데 뭐 아무렇게나 주겠습니까? 뭐 아무렇게나 있는 대로 준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뒤지면 되죠. 그냥 그런 정도는 아니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런 품목이고 이런 품목인데 한국에 이런 관심이 있는데 한국 요 업체하고 뭔가 거래가 좀 되겠습니까? 뭐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 조사를 할 겁니다.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세세하게 그까지 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 업체 우리가 필요한 업체입니다. 그 물건 우리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겠죠.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발굴을 했다. 자, 그래가지고 팩스 및 이메일을 보냈다. 그 담당자가 그 이메일, 다행히 그 담당자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하겠죠. 근데 특성상 조직에서는 자기가 담당하지 않은 것을 코멘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대표 메일로 되어 있다면은 실제 그 안에서 어떤 그 뭡니까 개개의 어떤 메일을 그 어떤 해당자의 메일을 찾아갖고 하는 거는 격지에서는 먼 곳에 있는 곳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코트라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어갖고 조금 이제 그 현지어로서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또 방문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많이 틀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보다 더 정교하게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조사 대행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역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요거는 또 뭐냐면 무역협회를 통해서 하면 무역협회 홈페이지 회원사 개인정보 관심정보 이제 변경 이래서 관심 대륙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면 이제 관심 업종 관심 대륙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 업종을 선택해주고 그러면 해외시장 심층 연구 보고서, 해외시장 동향 및 최신 뉴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기타 무역 관련 정보, 그죠? 국가 정보, 무역 통계, 관세율 정보, 바이어 정보, 인증 정보, 세율 정보, 매주 두 차례 이제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디 좀 딱 이렇게 조사를 죄송합니다. 해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또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렇게 정보 오니까 그죠? 정보가 오니까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죠? 자.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기타 무역 정보 있고 바이어 정보, 인증 정보, 세율 정보 매주 2차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다. 좋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슬 전문기업을 통한 시장조사인데요. 이 경우에는 개개 업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이 방법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개개 업체에 대한 물론 코트라가 뭐 어떤 그거는 조사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코트라가 조사하는 것은 이제 품목에 대한 어떤 매칭을 조사하는 거고요. 신용조사 같은 거는 보통 이제 이러한 사슬 기관들을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국내 전문기업, 해외 전문기업은 그죠? 이런 이제 전문기업을 통해서 그죠?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조사 의뢰를 하면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 비용 기간을 제시합니다. 얼마 달라고 합니다. 그죠? 양자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항목 결정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하고 조사 착수하고 중간 보고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사기업은 웬만하면은 된다고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웬만하면 사기업은 웬만하면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그죠? 사기업은 웬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돈을 줄 때 그걸 갖다가 좀 까다롭게 특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하면은 그냥 일단 된다고 합니다.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갖고 조금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조금 그쪽에서 좀 디테일하게 하고 금액을 조금 많이 요구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게끔 계약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너무 막연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되고, 분쟁이 되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것은 계약서인데요. 그 계약서가 예를 들어서 좀 허술하게 돼 있고 조금 일반적으로 돼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발주자가 좀 불리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기업하고 할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조금 된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거의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적으로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러한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아까 이야기했죠. 비즈니스 정보 해외 전문 조사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신청을 해서 하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해외 진출 컨설팅 전문 업체가 EC21 글로벌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매경 바이어스 가이드, 그죠? 그 다음에 PKNWise, 한국 콤파스, 프랑스 사업개발 시장조사, 그 다음에 SBD, IPR 포럼, 그죠? IPR 포럼, 그 다음에 크루이 컴퍼니, 그 다음에 LPR 글로벌, 마이크로 엠브레인, 그 다음에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 그죠? 요거는 이제 외국입니다. 한국 버전도 가능하고, 엘렌 앤 해밀턴, 그 다음에 뭐 요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찾아가가지고, 그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죠? 보통 이제 아웃룩 전망이라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월드 마켓 아웃룩 2011, 202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2011년부터 이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향후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셰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거 향후가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고객이 있다고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나중에 큰 코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어떤 상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어떤 시장으로 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상황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아니면 지금 수요가 디크라인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봐야죠. 지금 이제 성장기에 있는가, 아니면 쇠퇴기에 있는가, 아니면 초기 도약기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초기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죠?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고를 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분량을 오더한다. 자, 가자. 그럼 투자를 여기 하니까 투자하자.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당장 재고를 소진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비즈니스란 것이 한번 인연을 맺었는데 그거 탁 털어먹고 그 다음 난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계속 하려는 이상은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나중에 그 부담이 생깁니다.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갈 때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 이득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죠?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그것을 조절해 가지고 내가 비록 큰 이득을 낼 수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해 가지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투자하려면 그 현재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아웃룩을 봐야 됩니다. 전망을 봐야 됩니다. 프로스펙션을 봐야 됩니다. 프로스펙티브를 봐야 되겠죠, 그죠? 어떤 장기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에서 여러 가지로 들어가 가지고 이런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를 작성한다. 국가정보. 그 국가정보란 것은 뭐냐? 중요합니다. 그 국가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이제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죠, 그죠? 그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정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도 알죠? 여기 한국에서 이제 가려면 쭉 태평양을 건너가면 여기 이제 LA하고 다 나오는 거죠. 그죠? LA하고 이제 롱비치, LA, 시애틀하고 쭉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서양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이제 요게 요렇게 둥글기 때문에 요렇게 접어지면 요걸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동그랗게 서로 접어버리면 요 끝이 어디로 와서 여기 와서 붙죠. 요 끝이 삥 돌아가니까 지구를 생각해보세요. 지구본을 생각해보세요. 또 이건 펼치던 거 여기가 딱 붙죠. 그럼 여기 가려면은 우리가 어디 갑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하면 바로 유럽에 가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인도양을 해서 흑해를 통해서 요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대서양, 여기 대서양에서 여기 동그라미에서 여기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유럽을 가려면은 동부에서 대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대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국가별 작성 요령입니다. 자, 국가정보 왜 필요하냐, 그죠? 그럼 국가정보 뭐 때문에 필요한데? 국가정보 필요한 이유. 비즈니스를 원하는 국가의 정치 알아야 되죠. 경제적 건강, 그죠? 펀더멘털이죠.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인지, 건실한지를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놓고 뭐, 갑니까? 아니죠. 정치적으로 안전한지, 나중에 여기 와서 몰수당할, confiscation 될 그런 염려가 없는지,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냥 가면 안 되죠. 정치적으로 안전하냐. 그다음에 정당은 어떤 이고 또 정권이 바뀔 염려는 있는가. 정권이 바뀐다면, 기업적, 프렌들리한, 그죠? 프렌들리한 그런 컴퍼니에 대해서 프렌들리한 정부냐, 아니면 컴퍼니에 대해서 굉장히, 반목적인, 그러한 정부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국가의 정보의 이제 주요 포인트죠. 그 보면 정치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럼 정치적인 안정성이 있느냐. 자, 이게 뭐가 나오는데, 한번 조금 기다려봐요. 그래서 이제 알제리 부분에 대한 이제 인포메이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느리네요. 그죠? 많이 느리네요. 자, 코트라 거네요. 코트라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 프로모션 에이전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봅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알제리는 한반도의 10배인 세계에서 10번째,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의 10배고, 그죠?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이 부존해 있으며 지중해와 접해 있는 북부지방은 온난하고 넓은 들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0%가 사막이야. 인구는 약 4천만 명이며 4천만 아랍인이 80%, 베르베르인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2년간의 오랜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공용어는 아랍어지만 상용어는 불어이며
전체 인구의 98%가 이슬람 순위파입니다. 1962년 7월 5일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온 눈물겨운 투쟁의 역사를 가진 알제리는 무장 독립투쟁을 이끌어온 민족해방정선 FLN의 일당 체제하에서 사회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적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12월에 치러진 첫 국민총선에서 신생정당 이슬람 구국전선 FIS가 승리해 이슬람 정권 탄생이 가시화되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FIS를 불법단체로 규정했고, 이로 인해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의 내전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약 10만에서 15만 명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동부 산악지대 등지에는 알카에다 및 IS 등과 연계된 다양한 테러 조직의 무장투쟁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9월에는 알제리 IS 연계 조직인 준드일 칼리파란 조직이 프랑스인을 참수한 사건이 발생했고, 2015년 1월에는 또 다른 알제리 무장투쟁 세력이 프랑스 잡지사인 샤를리 에브도에 테러 공격을 가했으며, 또한 이슬람 무장 조직이 건설 현장을 기습해 외국인 엔지니어들을 인질로 잡고 정부군과 대치하다 사상자가 난적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에서 난민으로 가장에 넘어온 IS 연계 알제리 출신 테러 용의자 2명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알제리는 1999년 초대 직선 대통령으로 선출된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권좌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의 건강 상태가 집권 연속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 알제는 인근지를 포함해 약 500만 명이 살고 있는 알제리 최대 도시이며 수도에 500만 명, 우리 서울에 한 1000만 되는데 절반 정도. 1830년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배 시절에 프랑스식 도시가 건설되며 알제리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수도 알제는 비교적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를 벗어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알제를 떠나 육로로 여행을 하려면 현지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유가 하락으로 직격탄을 받은 알제리의 2015년 경제 성장률은 전년 4.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7%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 11월 말 현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나 폭락한 344억 달러, 수입은 12% 감소한 470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 적자도 55억 달러나 급증한 126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외환 보유고도 2015년 말 1,510억 달러에서 2016년 말에는 1,210억 달러로 감소하는 등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알제리 국책연구기관인 내셔널 이코노믹 앤드 소셜 카운슬도 국제 유가 하락이 알제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2015년도 알제리 경제는 2009년 이후 최악의 상황을 기록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석유에 대한 국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알제리 경제도 향후 5년 내에 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금 좋은 이야기 했죠. 석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떨어진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즉각적인 구조 5년 조정에 이내에 증가하지 않을 나서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로 알제리 경제도 2016년 새해 국부부터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극복되지 않는데 특히 이게 중요한 자동차 부분이죠. 수입 그래서 이런 허가제를 것들을 도입해 알아야지만 2016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향후 전년보다 이제 50%가량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투자가 지금 당장 뭔가 좀 호황이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알제리 이게 중요한 정부는 거죠. 국제 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내 산업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 그렇죠? 이것도 이를 중요합니다. 반영하듯 2015년 우리나라 대알제리 수출도 전년에 비해 40%나 감소한 8억 5천만 달러를 우리나라 기록했으며 알제리 수출도 수출 감소세는 40% 2016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2011년도 기준 전 세계 원유 확인 매장량의 0.7%에 해당하는 122억 배럴과 전 세계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의 2.2%에 해당하는 4.5조 입방미터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각각 세계 17위, 세계 10위의 규모입니다. 또한 알제리에서 대량의 셰일가스가 발견되었는데 시일가스. 미국 에너지정보국은 알제리 내 총 7개 지역에 매장된 셰일가스의 매장량을 재평가해
중국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알제리의 셰일가스 매장량 순위를 대폭 올린 바 있습니다. 2014년 알제리 정부에서 발표한 셰일가스 매장량은 약 19.8조 입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알제리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의 98% 정도이며 전체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전체 GDP 국가 재정 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등 석유 수출입니다. 국가 경제가 석유가스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러니까 있는 국가 구조를 경제가 보이고 석유가스 있습니다. 산업에 전적으로 매주. 알제리는 현재와 같은 저유가 시대 이전에 10년간 유지된 고유가 덕분에 국가 대외 부채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국제 유가 하락으로 무역 및 재정 수지 악화라는 시련을 겪으면서 알제리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거의 무시해왔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 인프라 확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 면에서 볼 때 알제리의 최대 파트너는 중국으로 2015년 기준 전체 수입액의 16%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의 대부분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EU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10위 내외로 수입시장 점유율이 2.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알제리의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국 중 유일하게 대알제리 수출을 꾸준히 확대시키고 있으며 주택, 쇼핑몰, 도로 및 인프라 등 대부분의 건설 수주도 싹쓸이하여 2천여 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이 현장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현지 투자 면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르노 및 푸조가 이미 현지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여 양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이태리와 독일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외 터키는 섬유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정부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신용구입을 허용하고 있어 가뜩이나 타이트해진 쿼터량으로 인해 현지 진출이 어려워진 수입 완성차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알제리 수출은 2014년 14억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으나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알제리 경기 침체와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2015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40% 감소한 8억 5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알제리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건설 중장비 및 기자재, 전력 기자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 급락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알제리 기계류 수출은 100% 이상 급신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제리로부터의 우리나라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 천연가스 및 LPG 등이며 수입액은 2014년 19억 5천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8억 6천만 달러로 56%가량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한 알제리 간 교역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으나 최근 알제리 정부의 외환 통제 강화와 수입 규제로 인해 LC 개설이 지연되거나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쿼터제 및 수입 허가제 실시로 이들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알제리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및 대우인터내셔널 등 8개 지상사가 나와 있으며 대우건설, 현대건설 및 GS건설 등 16개 건설 분야 기업들이 발전소, 정유시설, 고속도로 건설 및 환경 관련 분야 등 다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제리는 인구 4천만 명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천 불가량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 악화로 수입 규제와 외환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알제리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알제리 정부는 고유가 시대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자국 제조업 육성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통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알제리 정부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완제품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현지를 통하지 않고는
시장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조업 육성책에 따라 기계설비, 원부자재, 부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알제리 정부 역시 자국 생산 시설 건립과 확충에 필요한 자본재 및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 품목에 대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겠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2015년 우리나라 대알제리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2년 연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알제리는 외환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알제리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TT 거래는 절대 피하셔야 하며 DA와 같은 외상 거래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수출 대금 미회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바이오 신용조사와 수출보험 가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지역에 대한 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품목들이 어떻게 이제 그 정부의 어떤 파르시들, 무역에 관한 파르시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고, 그렇게 따라서 이제 현재 투자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이렇게 그 무역량이 앞으로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기계류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성, 행정 및 제도의 투명성과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재정 건전성, 그죠? 재정 건전성 등이 좋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LC라든지 이러한 외환거래 같은 것도 좀 더 융통성 있게 해주죠. 그 다음에 산업구조 및 국가의 경쟁력, 그 다음에 상관성,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교육 내역,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에 이 나라의 어떤 비즈니스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자, 이러한 것들이 매우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국가정보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비디오에서 봤다시피 근본적으로 개개의 상품에 대한 어프로치를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부 조사 항목, 국가에 관한 세부 조사 항목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국가 개요, 정치적 동향, 정책 방향 및 기조, 한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과의 관계라는 것이 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 뭐 이렇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경제 현황 및 전망에서는 경제 지표, 그죠? 그 다음에 경제 현황 및 향후 전망, 산업 동향,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 동향, 아까 코토라 그 홍보 비디오에서도 얘기했죠. 수입 규제 제도, 통관 및 운송, 시장 특성, 상관성 및 거래시 유예 사항, 그죠? 기타 유관기관 웹사이트, 비즈니스 에티켓, 비자 추정 및 취향 정보, 휴일 및 휴가, 뭐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4장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